네, 이번 달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실무 협상을 위해 방한했습니다. 한미가 협상 전략을 조율한 가운데 내일로 예정된 북측과의 실무 협상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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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어제 오후였습니다. 비건 대표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는데 지난번에 12월 달에 입국했을 때와는 말을 조금 아끼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 12월 달에 왔을 때는 뭐 준비해온 멘트를 기자들 앞에 이제 설명하기도 했는데 어제 모습은 좀 상당히 좀 이렇게 굉장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죠. 뭐 이런 경우는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가거나 아니면 진짜 할 말이 많을 때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좀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고 상당히 좀 긴장된 모습이었는데 할 말이 많고 준비된 게 많고 이번에 와서 풀어낼 게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말을 아끼고 어쨌든 이도훈 본부장 만나고 오늘도 청와대도 가서 이제 실무 협상 이제 한미 동맹 간의 조율을 좀 하고 그리고 지금 북한을 만나게 될 텐데요. 북한 측 대표와 만나서 오늘과 내일 중에 좀 이렇게 좀 많은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그 북미 실무 협상이 어디에서 열릴지도 사실 관심인데 지금까지대로라면은 아마 판문점일 것 같은데 그렇게 예상하시나요? 예, 판문점이 뭐 북미 양측 다 이제 뭐 활용하기 좋은 가장 이제 중립적인 장소라고 보여지죠. 양측 다 뭐 연락과 통신이 본국과 연락과 통신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제3의 장소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소인데 뭐 미국에서 비건 대표가 평양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 미국이 평양에 들어가서 협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좀 의문입니다. 네. 자, 그리고 비건 대표의 새로운 카운터파트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나서게 됐는데 먼저 어떤 인물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북한 외무성의 전략통으로 커온 인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김혁철 전 대사가 나오니까 최선희 전 외무성 부상이 좀 이선으로 물러나거나 좀 수면 아래로 뭐 내려간 것 아니냐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선수 보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김혁철 전 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북한 외무성에서 이제 정책국에 있으면서 전략통으로 좀 큰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외교관이 되면은 지역구를 택해서 자기 해당 지역에 원하는 지역에 좀 나가서 현재 공간 활동을 좀 해야 외교관 커리어에 좋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또 외교관이다 보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동시에 다 이제 해외 공간 나갈 수가 없어서 초반부터 이제 외무성에서는 전략통으로 좀 크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게 자의반 타의반인데 근데 그 덕에 그때부터 뭐 북한의 뭐 전략 전술과 무기, 군축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수 보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는 게 크게 한 두 가지 트랙이 있죠. 기술적인 차원의 이제 비핵화 자체를 논의하는 기술적인 차원의 논의가 하나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정치적 논의, 이렇게 제재와나 종전선언 같은 논의를 하는 정치적 논의 두 파트가 있는데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같은 경우는 이 정치적 논의에 주로 이제 좀 책임, 그쪽에 좀 전문성이 좀 있는 분야이고 김혁철 대사가 이번에 기용이 된 것은 이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 비핵화 문제, 군축 문제 등을 다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있어서 좀 이제 비건 대표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선수 보강이 됐고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비건 대표와 둘이 만난다고 하면은 실무 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비건 대표가 한 이야기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를 약속했다. 이 부분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교수님은 보십니까? 그 작년 9월이죠.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단 조건이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서라고 하죠. 이제 거기에 뭐 자극을 받았는지 고무가 되었는지 이제 10월달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영변 핵시설보다 이제 더한 것도 더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 비건 대표가 얘기를 이번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건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2월 말 미국의 입장에서는 2월 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구두 약속을 지켜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던진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아까 교수께서 초반에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에 비건 대표가 뭔가 준비한 게 많다, 할 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그러면 조금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두 나라가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가능성 자체를 놓고 보자면은 뭐 뭔가 사인은 하겠죠. 이제 2월 말에 정상회담도 열릴 것이고 그리고 뭔가 진전된 성과가 나올 것인데 성과 자체가 나올 확률은 한 8, 90% 이상으로 높게 보여집니다. 네. 북미 간에 이제 이견을 좀 많이 좁힌 것 같은데 근데 이견을 좁혔다고 하지만 실제 큰 국면에서 보면 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이야기를 좀 이번에 좀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신고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었거든요. 예. 그동안에 사전에 이제 북미 협상이 들어가기 전에 비핵화 과정 들어가기 전에 핵 시설과 뭐 리스트를 이제 총괄적으로 제출하는 신고가 중요한 거였는데 그 신고를 좀 뒤로 미루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미국이 좀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성과가 나올 확률은 8,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보여지는데 이제 그 성과의 내용을 놓고 앞으로 또 좀 집요하게 또 논란이 또 벌어질 가능성은 또 역시 잠재돼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지금 계속 요구하는 거는 미국의 상응 조치지 않습니까? 네. 좀 어떤 것들 지금 사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비건 대표가 선을 그은 상태고요. 그렇죠.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상응 조치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것, 특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제재 완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종전 선언을 포함한 평화 체제 구축 문제로 가는 것. 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문제가 될 텐데 연동되는 문제인데 마지막에 이제 북미 관계 개선이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은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한 번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원하는 것은 북미 관계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제재 완화 그리고 평화 체제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단계로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이제 제재 완화 문제를 얼마만큼 단기적으로 먼저 필요한 건데 풀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핵심 이제 과제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어쨌든 제재 완화를 해주려면 미국도 제재 완화를 내가 해주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워싱턴에 돌아가서 설명할 게 있어야 된다. 비핵화 조치를 내놓아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비핵화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들을 논의하는 게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동안 신고 문제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신고는 어쨌든 포괄적 신고로 해서 다음에 좀 다음 단계 폐기를 먼저 한 다음에 다음 단계에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쪽으로 미국의 지금 분위기가 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건 대표 같은 경우도 비핵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습득을 단기간에 지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랜 기간 동안에 북한 외무성의 전략통으로 코온 김혁철 전 대사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김혁철 전 대사가 직접 만나서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실무 협상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은 그에 따라서 미국도 상응 조치로서 제재 완화에 어느 틀까지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게 2월 말 북미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해주겠죠. 이제 그게 전면적인 제재 완화까지는 아닐 것이고 네. 그렇다고 인도적 차원에서의 제재 완화라고 하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목마른 상황인 것이고요. 뭐 중요한 거고 필요한 것이긴 한데 북한이 원하는 것만큼 큰 실익이 있는 건 아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가 어디쯤일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수면 위로 나오는 얘기가 남북 경협과 교류 부분에 있어서는 제재 면제 승인을 해주는 것들이 뭐 이게 딜에서의 카드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관측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살펴볼 게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랑 검증도 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더불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네. 재개도 여기서 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북 경협과 교류 부분에서의 제재 완화. 이제 이게 사실은 남북미가 주고받을 수 있는 지금 가장 현실적인 이제 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돈은 좀 우리가 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초기에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가 좀 돈을 내고 어쨌든 남북 관계 개선시키고 이걸 이 제재 완화와 이제 비핵화 이 국면을 이제 추동을 해가면서 우리가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랬을 때 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문제죠. 근데 이제 관광 문제가 개성공단 같은 문제는 여러 가지 물자 반입이나 그리고 합작을 통한 뭐 현금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걸려 있어가 좀 복잡한 문제일 것으로 보이는데 네. 우선 관광 같은 경우에는 좀 제재도 이게 사실상 걸리지 않는 것이고 다량의 현금이 유입되는 거 벌크 캐시라고 하는 거 예. 문제만 좀 북한으로 유입이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니터링 문제만 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관광 문제 같은 경우가 사실상 좀 풀기가 좀 쉽죠.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문제 같은 것들을 북한도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 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걸 신년사에서 밝힌 바가 있고 라고 해서 관광 문제부터 해가지고 차츰 또 뭐 가능하다면 공단, 개성공단 문제 지금 개성공단이 막혀 있어가지고 우리 기업인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좀 빨리 시급히 좀 해결될 수 있는 카드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자세 특히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민 여론 사전 정지 작업, 네. 국론 통합의 문제들을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남북 경협 재개 정도 지금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비핵화도 어차피 단계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이루어져야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동창류와 풍계리, 북한이 자신들의 선의로 비핵화 조치를 한 곳에 대한 국제 수준의 북한 표현으로는 창간이에요. 근데 이제 국제사회 수준으로 보면 이제 검증 단위 들어가서 이제 진짜 제대로 이제 폐기가 된 건지 검증을 하는 것. 사실 이것도 좀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제대로 된 검증이라고 하긴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폐기하기 전에 가서 시료 채취도 하고 그다음 폐기한 다음에 이제 변화량도 보고 해야 되는데 조금 뭐 어폐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단이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변의 핵시설에 어느 정도까지를 내놓을 것인가. 지금 영변 핵시설을 제대로 이렇게 본 사람들이 별로 없죠. 네. 북한이 일방적으로 좀 초청해가지고 좀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한번 볼 기회를 주느냐. 결국은 어쨌든 검증의 문제인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검증을 하면서 그 검증단이 활동을 하면서 리스트를 이제 검증단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이만큼 있다라고 해서 먼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검증단이 들어가서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제 실사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굉장히 좀 새로운 방법이고 좀 어려운 방식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개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는 좀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런데 비건 대표가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비상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미국의 비상 계획을 저희가 어떤 걸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이렇게 뭐 플랜 B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 원론적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저도 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미국 사람들 만나면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외교의 소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국제법적인 표현을 좀 차용해서 보다면은 이제 외교의 소진이 다 된 것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한 번 더 하면 끝나는 것이냐? 뭐 미사일 한 번 더 쏘면 끝나는 것이냐? 과연 뭐가 이제 외교력이 소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다 답들이 좀 다릅니다. 사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라고 하는 건 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그 북한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상태,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오히려 레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넘어야 될 한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우리 측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미국의 해구산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 정서상은 우리 레드라인은 그걸 것 같아요. 북한이 뭐 핵실험 한 번 더 한다. 뭐 핵미사일을 몇 개 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어떤 레드라인을 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반대로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또 이제 뭐 핵실험을 한 번 더 한다, 미사일 한 번 더 쏜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그 북한 입장에서도 외교적 노력이라고 하는 게 자신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북한이 들어먹지 않는 상황들. 예컨대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뭐 중국으로 향하는 북한의 뒷문이 좀 활짝 열렸다든지, 아니면 남북 관계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급진전됐다든지 라고 하는 상태들이 아마 이제 컨틴전시 플랜, 이 비상계획으로 가는 이제 그런 레드라인 기준점이 좀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군사 옵션이 될지 아니면 더 강한 추가 제재들이 될지는 이제 그거는 정말 뭐 기밀 사항이고, 근데 그에 대해서 가지고는 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좀 여러 가지 그냥 옵션 카드가 있는 것이지 정해진 플랜이 딱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가능성에 불과하다. 예, 가능성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어떤 외교적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 미국으로서는 실무 협상 그리고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에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장소와 날짜 여전히 많은 분들이 궁금증 갖고 계시고 이번 주 중에는 발표가 될 것 같죠? 그렇죠. 뭐 오늘 내일 해서 이제 비건 대표가 한국에 와 있으니까 북측 카운터파트 만나가지고 어쨌든 장소랑 일자를 좀 확정을 짓겠죠. 북측의 확답을 좀 듣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본국에 보고를 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5일 밤, 내일 밤인데 우리 시각으로 하면 6일 오전이죠. 네. 6일 오전쯤에 이제 국정 연설을 할 때 그때쯤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월 말 해서 지금 나온 얘기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베트남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베트남 다낭 쪽으로 보시나요? 지금 저는 이게 북한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거라 보는데, 북한이 자신들이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원정 외교,
외국에 나가서 정상회담을 치러본 경험이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얼마만큼 유연성을 발휘하느냐, 하노이 말고 다낭까지 가서 자신들이 준비하는데 자신감이 있다 하면은 다낭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여전히 그냥 하노이에 안착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또 뭐 북한이 뭐 다낭으로 하는 거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일단 비건 대표가 오후에는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나기도 하고 내일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